자, 오늘부터 우니스왕의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피라미드 텍스트를 살펴볼 건데 앞으로 지루한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. 여기 상형 문자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면 더 이상 보실 필요는 없고요.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긴 한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쪽 벽에 박공 부분을 볼 건데, 박공이라는 게 뭐냐면 지붕과 지붕 사이에 삼각형 부분 있죠. 그 부분을 박공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관실에 있는 서쪽 벽에 박공 부분을 살펴볼 건데, 일단 첫 시간이니까 다는 안 보고 반만 보겠습니다. 첫 시간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. 자, 박공이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 상형 문자들 쭉 있죠. 어디서부터 읽냐면 오른쪽부터 읽습니다. 제일 먼저 제드메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.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피라미드 텍스트 번호를 나눕니다. 지금 시작 번호가 1번이 아니고 226번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. 피라미드 텍스트가 번호가 매겨진 게 약간 질서가 없이 그렇게 매겨지는 관계로 처음 시작을 이렇게 226번부터 시작을 하고요. 그리고 PYR 번호는 225에 해당합니다. 자, 그래서 첫 문장 뱀 안에 뱀이 둘러싸여 있다, 그런 뜻입니다. 여기 now라는 단어 끝에 상형 문자가 뱀처럼 생겼죠. 뱀을 뜻하는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종류의 뱀인지는 모르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 정원에서 나온 젖먹이 송아지가 얽혀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쉔, 이 단어가 얽혀 있다, 서로 꼬여 있다, 뭐 그런 뜻이고요.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베헤즈, 이게 송아지란 뜻이고,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어는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어린 송아지, 젖먹이 송아지를 뜻한 단어고,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제프, 이게 정원이란 뜻입니다. 자,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죠. 자, 그 다음 문장 나의 돼지여 너에게서 나온 것을 너는 삼켰다.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단어는 삼키다라는 동사고요. 그 다음 문장 괴물이여 누워라 기어가라 라고 써 있습니다.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뱀 같은 것 같은데 악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좋지 않은 동물을 뜻하는 단어고,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어는 잔다, 누워있다라는 단어고,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걷다, 미끄러져 가다,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 펠리칸이 물에 빠졌다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케르라는 동사는 넘어지다, 쓰러지다, 그런 뜻이고, 그 뒤에 있는 단어가 펠리칸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뱀이여 몸을 뒤집어라 태양이 너를 볼 수 있도록. 그래서 헤파우, 이것도 뱀의 한 종류인데 뭐 좀 안 좋은 뜻이겠죠.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페나, 이거는 뒤집어진다, 그런 뜻이고, 나머지 단어는 쉽죠. 뱀이 태양을 향해서 몸을 뒤집으면 말라서 죽겠죠. 그래서 어떤 악한 존재가 무덤에 있는 파라오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앞에 제드메두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. 그리고 밑에 보시면 PT 넘버가 227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텍스트의 번호를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제드메두라는 거고요.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번호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겁니다.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. 어쨌든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거대한 검은 황소의 머리가 잘렸다 라는 뜻이고요. 단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죠. 앞에서 두 번째 있는 헤세크, 이것도 자르다는 뜻인데 뭐 이집트 사자에서 많이 나오던 그런 단어고, 자, 그 다음 문장 하프누 뱀아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. 역시 하프누도 뱀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 신을 내쫓는 정가라,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. 거의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고, 대신에 제일 앞에 정갈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. 그냥 뒤에 정갈 모양의 상형 문자가 있으니까 무슨 정갈인가 보다 하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고요. 어쨌든 좀 나쁜 존재인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문장 스스로 뒤엎고 땅속으로 들어가라,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.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앞에서도 봤었고요.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단어, 이거는 확실한 단어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 땅속으로 기어가라,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잘 모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 얼굴이 얼굴 위에 떨어졌고 얼굴이 얼굴을 보았다. 뭐 단어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 검푸르고 얼룩덜룩한 칼이 나타났다 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장에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데스, 이건 칼이란 뜻이고,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사프, 이거는 빛난다라는 뜻이고,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와드, 이거는 푸른색, 녹색을 뜻한 단어고요. 제일 마지막에 있는 레스, 이거는 중요한 뜻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것을 핥은 자를 삼켜버렸다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세브, 이게 혀로 핥는다는 뜻이고, 그래서 이 세 문장을 조합해보면 어떤 얼굴이 있는데 검푸른 어떤 칼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핥았더니 그 칼이 얼굴을 삼켜버렸다,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전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아툼의 손톱이다 라고 써있고,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안트, 이게 손톱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아툼은 어떤 신이냐, 그는 네헤부카우의 척추 위에 있는 자라
라고 써 있습니다.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체스, 이게 척추란 뜻이고요. 그 다음 그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또 마찬가지로 척추란 뜻이고,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헤부카우, 이거는 죽은 자를 심판한 다음에 칼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신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, 그는 헤르모폴리스에서 혼돈을 내쫓는다. 자,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트, 이게 내쫓는다라는 뜻이고, 바로 그 뒤에 있는 단어가 혼돈, 혼란, 뭐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아톰이 이런 역할을 한다, 그런 뜻이고, 자, 그 다음 문장, 쓰러지고 기어가라. 자, 이거 앞에서 나왔던 그런 동사들이죠. 자, 그 다음 문장, 너의 두 방울이 땅으로 떨어진다 라고 써 있는데, 자, 여기서 가운데 있는 내 셰프, 이게 뱀의 그 이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. 뱀의 두 개의 이빨이 있는데, 자, 이것이 땅으로 떨어진다, 그런 뜻이고, 자, 그 다음 문장, 너의 두 갈빗대가 구멍으로 들어간다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소의 갈비를 뜻하는 단어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바바, 이게 기어간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, 자, 액체를 쏘면 두 마리의 솔개가 날아오른다. 이걸 왜 연이라고 해석했는지 모르겠네요. 고쳐야 되는데.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르트, 이게 솔개라는 뜻입니다. 여기 카이트라고 돼 있어 이걸 연이라고 해석했구나. 네,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세트, 이게 쏜다라는 뜻이고요. 그래서 물을 쏘면 두 마리의 솔개가 날아오른다, 그런 뜻이고, 자, 그 다음 문장, 너의 입은 처형자의 도구에 의해서 다칠 것이다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메스트, 이게 처형하는 도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처형자의 도구의 입은 마푸데트에 의해서 다친다 라고 써 있는데,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푸데트, 이건 어떤 고양이가 형상화된 신입니다. 그래서 어떤 고양이 신에 의해서 그 처형자의 도구의 입이 다친다. 결국에는 파라오가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. 자, 그 다음 문장, 나태한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페제흐, 이거는 쏜다, 깨문다, 그런 뜻이고, 바로 뒤에 있는 세베그, 이 단어가 뭐 해를 입는다, 부상당한다,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우, 이 뱀은 앞에서도 나왔었죠. 자, 그 다음 문장, 오 태양이여 우니스, 땅을 물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. 아까 나왔던 페제흐라는 단어가 또 나왔고,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. 자, 그 다음, 우니스에게 계부를 물어라.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, 자, 그 다음 문장, 그를 물어야 할 자의 아버지인 무니스를 물어라. 그래서 우니스의 아버지도 물어라, 뭐 그런 소린 것 같고, 자, 그 다음 문장, 이 자는 우니스를 물 자이다. 그래서 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. 자, 하지만 우니스는 그를 물지 않았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그는 우니스에 대항해서 왔다.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수트라는 단어가 해를 입힌다든지 위협한다,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, 우니스는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. 그래서 부정문인데, 여기서 쉔, 이거는 간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뭐 앞에서 수트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거와 좀 뜻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의역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그가 우니스를 보기를 두 번 받아들였다. 그래서 그가 우니스를 두 번 본다는 의미고, 자, 그 다음 문장, 그가 우니스 보기를 두 번 받아들였다. 자, 앞문장과 거의 비슷한데 앞에는 마라는 단어를 썼고요. 이번에는 대개그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같은 본다라는 뜻입니다.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우니스를 두 번 본다. 자, 그 다음 문장, 너는 우니스를 물어라. 그러면 그는 너에게 하나를 줄 것이다.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, 자, 그 다음 문장, 너는 우니스를 바라봐라. 그러면 그는 너에게 두 번째를 줄 것이다. 뭐 그렇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수컷뱀은 암컷뱀에게 물린다. 그래서 이 나오라는 뱀의 여성형은 나트라고 하고요. 뒤에 T가 붙었죠. 그 다음 문장, 암컷뱀은 수컷뱀에게 물렸다. 단어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의미는 전혀 모르겠네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하늘과 땅이 둘러싸였다. 별로 어렵진 않고, 그 다음 문장, 백성의 뒤에 있는 비옥함도 둘러싸인다.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두 번째 있는 메제르, 이게 비옥하다, 그런 뜻이고,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레후트, 이게 백성이란 뜻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, 그의 머리가 장님인 신은 둘러싸여 있다. 그래서 계속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죠.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셰프, 이게 눈이 멀다,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너 자신 스스로도 둘러싸일 것이다, 정갈이요. 그래서 정갈도 둘러싸여 있고, 그 다음 문장, 이것들은 오시리스의 입속에 있는 엘레판틴의 두 개의 주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. 제일 앞에 있는 타즈라는 단어가 이게 말한다든지 주문, 뭐 그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아부, 여기 보시면 상형문자에 코끼리가 있죠. 이게 엘리판틴이라는 지역인데, 이 섬이 마치 코끼리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엘리판틴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아부는 엘리판틴이라는 지역의 이름인 거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호루스가 그 척추에 걸었던 주문들이다. 그래서 지금까지 외웠던 주문들이 엘리판틴에서 발견이 되었고, 호루스가 행했던 주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뭔가 이 나쁜 존재들에 대해서 이 파라오를 보호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뱀도 나오고 뭐 정갈도 나왔는데, 자,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더 보면 지칠 것 같아서 일단 이 반만 보고요. 나머지 반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